네,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지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하면 민식이법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민식이법을 비롯한 이런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한 5개 정도가 예. 나와 있어요. 민식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법에 붙여서까지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2개는 그나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아예 소위도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민식이가 스쿨전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스쿨전에 CCTV를 좀 더 강화하고 네. 속도도 제한을 더 하고 그리고 이 속도 방지턱 같은 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네. 처벌도 좀 강화해서 이 어린이들을 스쿨존에서라도 좀 보호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고 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예. 이 차가 굴러내려서 하준이를 사고가 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차장에 경사로가 있는 데는 경사로가 좀 없어지도록 만들고 위험하다는 표지판도 세우고 그다음에 주차할 때 경사할 때는 이렇게 주차를 핸들을 꺾는다든가 하는 네네. 방식으로 조금 더 주의하자.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상식적인데. 예, 네. 이거 2개는 그래도 국회 본회의를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참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안들은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잊혀지는 걸까요?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간략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혜인이법 같은 경우에요. 네. 어느 부서에서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응급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 아이를 보살펴야 될지 모르다가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사망에 이른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법부 안전사고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의무화해서 좀 알게 만들어 놓자라는 네. 게 주된 취지인 거고요. 네. 이거 다만 2016년에 발행돼도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의법은 다른 경우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특수학교 아동이었는데 네네. 이 아이가 통학 차량 안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특수학교 예. 차량에 CCTV 설치를 좀 의무화하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건데 이것도 3개 정도 법안이 발의가 되는데 2개는 아예 뭐 소위에서 논의도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태호 유진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즘에 아이들 다니는 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란색 버스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거기 굉장히 조심해서 돼야 되고 다른 차량들도 이런 차량은 피해 다녀야 되는 건데 이 사고가 일어나서 태호 유진이가 사망을 하고 보니까 이 차량이 이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었어요. 네. 색깔은 노란색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좀 넓혀서 기왕이 하고 있는 이 어린이 안전 보호 의무를 이 사설 보호 차량에도 좀 포함을 시켜달라는 건데 네. 이것조차도 아예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부모님들이 이 간곡하게 법안 처리를 호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현장에 가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용인에 위치한 한 추모원에서 고 최하준 군의 가족들을 먼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진 속 앳된 얼굴. 하준이는 2년 전 경사로에서 굴러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들은 이렇게 종종 만나서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태원에도 같이 와서 하준이 보고 부모님들도 뵙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이날은 바로 하준이의 생일.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7번째로 맞는 생일이었을 텐데요. 이곳엔 지난 2016년 어린이집 앞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혜인이도 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혜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7개월. 또 다른 혜인이, 하준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가족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소중한 내 아이의 이름을 국회에 내어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금 말만 많고 통과된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될 곳인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은 사고로는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온 건데,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 보니 부모도 없고 손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다시금 주목받게 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 민식이 하준이법은 이제 본회의만 남았었는데 이제 본회의가 무산이 됐잖아요.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민생 법안, 그 많고 많은 민생 법안 중에서 민식이 하준이법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 것도 그 법을 간절히 저희처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민식이 것만 통과시켜준다고 저희는 기뻐할 수가 없죠. 문이 열리지 않는 본회의장, 그분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기대했던 민식이법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유가족들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하지 않으니 저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갖다 드렸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국회가 열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부모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건 자꾸 닮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던 곳에서 끊이지 않게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부상당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4,000명이나 넘어요. 한 해에. 내 아이가 길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내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쳐 나가야죠. 보완해 나가야 되고 수정해 나가야 되고. 네, 저희도 참 아이를 둔 부모로서 아이의 이름이 자꾸만 이 법안에 관련해서 언급된다면 얼마나 매번 억장이 무너지실까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는 정말 열리기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이야기도 참 많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불만과 오해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건 뭐 왜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인 겁니다. 아, 민식이법이 너무 무서운 법이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애가 잘못해서 뛰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애가 다쳐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라는 식의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원래 있는 도로교통법을 좀 바꿔서 좀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아이가 이제 혹시 사망에 이랬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다쳤을 경우는 1년 이상. 법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은 있는데 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요? 스쿨존은 30km 이상으로 운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30km 이상으로 운행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아이가 명백하게 있는 걸 좀 중과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속도를 너무 높였거나 아니면 운전자를 주시 의무를 전방 주시 의무를 개열했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결과 아이가 네.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렇게 처벌한다는 거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처벌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예, 저도 그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친다고 해서 무조건 뭐 3년 이상 무기징역이 아니고 그렇죠. 30km 이상으로 빠르게 간다든지 네.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네. 이러면 가중처벌이 된다. 그렇죠. 그런 거가 그렇군요. 겹쳤을 때 가중 네.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민식이법이 형사처벌만 강조하고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것도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틀린 예. 얘기예요. 일단 뭐냐면 아까 30km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30km를 감시할 때는 속도 감시 카메라가 늘어나게 되면 네. 희한하게 또 속도가 줄어든답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예. 그리고 또 어린이 안전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신호등도 지금 스쿨존인데도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곳들도 있대요. 네. 그런 곳들을 좀 많이 늘려놓자.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게끔 바꿔주자는 게 민식이법에 오히려 더 주된
된 취지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를 바꾸자는 건데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하는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거 나갈 때 네. 우리 다 어렸을 때 갈 때 차 조심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차 조심이 아니라 운전자가 나갈 때 사람 조심해라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 문화부터 좀 바꿀 수 있도록 예. 법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서로 조심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뭐 법률만으로 우리가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만들고 뭐 신호등도 막 많이 설치하고 법률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방금 뭐 말씀해주신 인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제안해야 될 이런 네. 해결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스쿨존 그런 민식이부터 스쿨존 사고를 막자는 거잖아요. 네. 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고 봤더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보니까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 1000건 가까이 되더라는 예.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결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같은 기간 동안에 어린이 교통사고 한 2013년, 2017년 4년이잖아요. 교통사고가 16,000건 가량 됩니다. 16,000건. 16,000건 가량. 예. 그러니까 한 해에 그렇게 되면 스쿨존에서만 3,0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예. 사망하거나 다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학교 너무 안에서. 많네요. 예. 많은 숫자인 겁니다. 네. 사실 근데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예. 스쿨존에서만 사고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예. 아니죠, 사실은. 네. 통학로 사고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일어나는 거고요. 스쿨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학교 주변 1,500m인데 이거를 학교 범위라고 하는 게 이걸 넘어서는 것들. 그러니까 스쿨존을 넘어서도 학교 범위라고 하는 게 1,500m인데 그 거리가 통학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이 넘는 61.5%가 그 거리에서 통학을 하는데 그러면 딱 스쿨존 뭐 150m, 300m 여기를 벗어나는데도 다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험한 곳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통학로 중에서 그러면 학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그곳을 지도들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 길로 주로 많이 다녀. 근데 우리 교통당국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네. 내지는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데 아이들이 늘 여기로 다니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 길을 어디로 다니는 게 제일 좋을까를 미리 사전에 길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 아직 민식이법도 통과를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좀 기본을 지키면서 아이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어린이 생명안전법은 그 어느 법도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아이들은 여전히 무늬만 노란 통학버스에 스쿨존도 보호받지 못하고 주차장에서는 차가 굴러내려올 수 있으며 우리 아이가 어디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들을 모르고 그냥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너무 이쁜데 가슴이 많이 아파요. 부모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외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따라다닐 것이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만들어지기까지도 저희가 계속 목소리 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게 관심사가 안 되다 보면 국회도 더 이상 저희를 쳐다봐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족분들, 부모님들께서 사실 정말 큰 용기를 내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연속성 있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함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